안녕하십니까. 별과침묵TV입니다. 오늘은 진로카드와 진로 가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진로카드는 직업 흥미 탐색,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활용되며 내담자의 직업 지식을 측정하고 직업 포부 이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진로카드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더 확실하게 자기의 흥미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학과 한륜카드라는 것도 있는데, 학과 한륜카드는 학교의 종류 이해, 정보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학과에 대한 이해와 정보 수준을 높입니다. 자신의 학과 흥미 특성을 파악하고 학과 선택에 도움을 줍니다. 진로 가치 카드는 진로 발달, 진로 선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흥미보다는 본질적, 근원적이며 개인의 욕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합니다. 브라운은 가치 중심적 접근 모델을 주장했는데 개인은 가치 지향성에 의해 흥미와 적성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흥미란 가치가 명시화된 한 형태이며 개인이 삶에서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징과 관계가 있습니다. 진로 가치 카드의 활용 목표는 내담자의 진로 가치를 탐색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 보통인 것, 싫어하는 것, 매우 싫어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로 보아서 한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내담자에게 가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진로나 직업 선택의 폭을 높인다. 또 진로 가치 정립 후 알맞는 직업, 직업 탐색 방법을 제시합니다. 진로 카드의 분류는 진로 카드를 분류하는 것이 바로 진로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진로 카드를 주고 세목금으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좋아하는 것, 무관심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것을 또 이제 더 작은 묶음으로 분류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직업 카드 분류 활동의 과정은 6단계인데, 도입, 분류, 주제 찾기, 순위 결정, 직업 확장, 진로 정보 요약과 정보 제공. 장점은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여러 특징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다양한 문화, 인종,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가 있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친밀한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내담자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진로 상담의 이상적인 모습은 문제가 없는 선택을 하도록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로 결정 수준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변이는 불안, 진로 정체감, 내외 통제성, 자아 존중과 의사결정 유형입니다. 진로 미결정 상태의 하이 타입은 미결정과 우유부단이 있는데, 미결정은 발달적으로 적절하지만 결정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유부단은 성격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내담자 유형 분류의 다양성. 윌리엄스는 기술적인 분류를 하였는데,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흥미와 적성 간의 모순이 되는 선택,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디는 정신역동적 이론과 개입의 원리에 근거하여 정신역동적 측면과 내담자의 욕구 발달 과정을 강조하여 분류하였습니다. 보디인의 분류에 따르면 의존성, 정보의 부족, 내적 갈등, 선택의 불안, 불확신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는 수립하게 되는 진로 상담의 목표에 따른 분류를 하였는데, 자기 탐색과 발견, 선택을 위한 준비, 의사결정 과정, 선택과 결정, 실천, 이렇게 5가지 목표에 따른 분류를 하였습니다. 샘프스는 진로 결정 수준에 따른 분류를 하였습니다. 진로 결정자, 진로 미결정자, 우유부단 유형. 완버그와 먼친스키는 진로 미결정 이유에 따른 분류를 하였습니다. 자기 명료화 부족,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 결단성 부족, 진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라스는 진로 미결정 내담자의 하위 유형 분류를 하였는데, 계획 없는 회피형, 정보 있는 우유부단형, 정보 없는 확고형, 정보가 없는 형.
진로 결정 상태 모형에 따른 분류를 또 하였는데요. 존슨과 체니는 내담자의 진로 결정 상태를 결정성, 편안성, 이유 등의 세 차원으로 구성하여 진로 결정자와 미결정자의 진로 결정 상태를 규정하였습니다. 결정성은 진로에 대한 완전한 결정의 지각에서부터 완전한 미결정의 지각에 이르는 연속적인 변인입니다. 편안성은 개인의 감정이 진로 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을 포함한 변인입니다. 이유는 진로 미결정에 대하여 자기 명료성, 직업과 교육 훈련에 대한 지식, 결단성, 진로 선택의 중요성 네 가지 하위 유형에서 개인이 제시한 유형입니다. 결정은 편안. 이거를 이제 결정성, 편안성, 이유를 이렇게 조합해서 분류를 해보면 네 가지 하위 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정하고 편안한 상태, 결정하고 불편한 상태, 미결정한 상태이지만 편안한 상태, 미결정하지 했고 또 불편한 상태. 홍예경의 모형에 따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결정 상태를 특성불안, 진로 정체감, 통제의 소재 등을 측정하여 군집 분석을 하였습니다. 6가지 유형이 도출이 되었는데 안정결정형, 비교적 확고하게 진로 결정한 유형입니다. 다재다능형은 직업을 결정하는데 다른 분야에 관심과 능력이 있어 원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직업을 모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잠정 결정형은 진로 결정 상태에 다소 편안히 느끼나 똑같이 호감이 가는 다른 직업이 있어 확고한 결정에 이르지 못한 유형입니다. 불안 결정형은 충분한 정보가 없어 심리적 불안에 쫓겨 조급하게 진로 결정한 유형이며 진로 정체감이 낮습니다. 혼돈 미결정형은 정체감, 정서상의 문제 때문에 혼돈 속에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유형입니다. 수행 불안형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걱정이 많은 경우입니다. 김봉환, 김계연은 행동 차원을 강조한 내담자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진로 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의 발달 준거로 내담자를 2차원적으로 유형하였습니다. 진로 결정, 준비 활발한 A 유형 인 경우 진로 결정 수준, 준비 행동, 진로 성숙도가 모두 높습니다. 진로 결정, 준비 부진 B 유형은 진로 결정 수준, 진로 성숙도는 높으나 준비 행동이 낮습니다. 진로 미결정, 준비 활발 C 유형은 진로 결정 수준, 진로 성숙도가 낮고 불안 수준이 높습니다. 진로 미결정, 준비 부진한 D형은 진로 결정 수준, 진로 준비 행동, 특성 불안이 높고 미성숙한 유형입니다. 이재경은 대학생 진로 상담에 특화된 유형 분류를 하였는데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로 문제 1형은 구체적 진로 대안이 없으며 이러할 경우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검사를 실시해서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을 탐색해야 합니다. 방해 요인에 대한 두려움 또한 탐색해야 하고, 그다음에 진로 문제 2형은 전공이 나의 적성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 유형입니다. 전공이 맞지 않다는 의미를 탐색하고 결정한 진로 진입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진로 문제 3형은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있는 형인데 전략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 자신이 없는 것을 명료합니다. 진로 문제 4형은 직업 선택 및 구직 방법을 모르는 경우인데 현재 진로와 관련된 생각을 정리합니다. 진로 문제 5형은 진로 결정 시 부모와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경우인데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원하는 취업 목표가 제대로 결정된 건지 확인합니다. 진로 문제 6형은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유형인데 우유부단형인지 다재다능형인지 먼저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현실적인 직업을 추리고 잠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습니다. 진로 문제 7형은 성적이 좋지 않은 유형인데 성적과 무관한 진로 목표를 세우도록 돕습니다. 진로 가계도는 진로 가계도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진로 발단 이론, 욕구 이론, 가족 체계 이론, 직업 포부 이론이 있습니다.
진로 상담의 정보 수집 단계에서 유용한 질적 평가 방법이며 보인의 가계도를 진로 상담에 활용합니다. 장점은 내담자들의 진로 인식을 촉진하고 진로 정책서 발달 과정을 탐색합니다. 진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 초등학생 시기는 가정과 학교에서 주요 인물과의 동의시를 통해 진로 개념을 발달시킵니다. 로 욕구 이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직업 선택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부모 행동은 부모 행동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보호나 과요구적. 두 번째, 자녀에 대한 회피, 감정적 무시와 거부. 세 번째, 자녀에 대한 수용은 무관심한 수용과 애정적인 수용으로 나타납니다. 골딩의 가족체계 이론은 개인의 행동은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방식, 상호작용 패턴, 심리적 거리감, 구성원의 독립심, 구성원 간의 일체감으로 구성된 체계적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이론은 개인이 어린 시절 형성한 성에 대한 역할과 본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위신이 진로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진로 가계도 해석 범주는 가족의 구조, 세대 간 반복된 유형, 가족의 역할과 직업, 가족의 관계 유형. 진로 가계도를 그리는 절차는 신뢰관계 형성과 실시 목적을 안내한 후 조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역동에 대한 통찰을 내담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진로 가계도를 그리고 분석합니다. 내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면밀히 탐색합니다. 진로 가계도 활용의 장점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 동맹을 더 견고하게 하고 내담자 스스로 내적인 사고와 감정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성장 경험에 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진로 가계의 활용은 지스벌, 해프너, 존스턴은 다문화, 결혼, 군인 등의 세 가지 진로 가계도를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문화 가계도는 분석 과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내담자의 인종적, 민족적 배경이 자신의 현재 미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탐색해야 합니다. 결혼은 진로 가계도, 결혼과 진로 가계도에서 부부의 행동 양식과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상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진로 상담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별과 침묵TV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